선관위 주관 전주 을 선거구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펀드와 새만금 찬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군산시가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군산의 소나무 재선충이 김제로 번졌습니다. 재선충이 도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주 을 선거구입니다. 전주 을은 도내에서는 드물게 여와 야권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입니다. 후보 간 물고 물리는 경합지역답게 공약과 경력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격전지답게 전주을 선거구의 새 후보는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전북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1조 펀드 마련하는 것 실현 가능한지 하나 여쭈고 싶고. 그 사회적 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정운천 후보는 과거 최영재 후보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새만금 공사를 중단시키는 데 일조했으면서 정작 오염 원인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소한 원인이 되는 새만금의 원인이 똥물 오염이 되는 제가 중단시킨 근거가 있나요? 아니, 잠깐만. 네. 장세환 후보는 최영재 후보가 자신의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해 한동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거 선관위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알아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는 의미 있고요. 현 정부의 전북 인사 외면 문제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단판 짓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사 홀대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한편 새 후보는 전주 완주 통합을 비롯해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의 행정체계 정비와 전북 금융타운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분열된 야권의 틈새에서 군소 정당들이 존재가 말리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민주당이 도내에 후보를 냈는데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송전탑의 노선 변경을 주장하며 수년째 반대 농성을 이어온 군산의 송전탑 건설 현장입니다. 총선 지원에 나선 정의당 천호선 선대위원장의 첫 선택지는 유권자들의 민원 현장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모자라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돌아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치하고 총선 이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군산에 이어 익산으로 자리를 옮긴 천 위원장은 전북 일당을 노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몰표를 주셔도 안 되고 국민의당 같은 헛개비 정당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익산과 군산, 김제에 한 명씩 3명의 후보를 낸 정의당 외에 민주당은 남원임실 순창에 1명, 민중연합당도 익산과 남원임실 순창에 각각 1명씩 후보를 냈습니다. 거대 정당처럼 일사불란한 지원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각 정당이 가진 정치색을 최대한 활용해 득표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 생산비는 보장해주자라는 거 하고요. 군소 정당 후보들 모두 원내 진입이 최종 목표지만 비례 대표를 늘리는 정당 지지율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김윤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준호 정의당 후보, 함은경 무소속 후보 등 군산 선거구의 새 후보는 지난주 연대를 논의했지만 서로 의견차가 커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산은 현역 의원인 김관영 후보가 앞서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20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7건에 77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0명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당과 중식 제공을 약속하고 홍보 요원을 고용해 전화 홍보를 한 완주 모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등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수관거 민자형 임대사업 BTL과 관련해 군산시가 뒤늦게 시공의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있는 대목인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 수송동의 한 인도, 지난 2010년에 준공된 임대형 민자 사업을 통해 하수관이 매설됐습니다. 여기 하수 맨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까지 지하로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종 준공 도면을 보면 이곳에 묻혀있는 하수관의 관종은 특수공법에 쓰이는 레진관입니다. 관의 재질이 몇 차례 바뀌어 기재됐고 마지막에는 이례적으로 손글씨로 레진관이라고 수정돼 있습니다.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것이 맞냐는 의혹이 집중됐던 부분인데 군산시는 몇 달 전만 해도 레진관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군산시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다 세미실도 한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세미실도고 관관 압입하고 이렇게 병행해선 구간이 3군데고 관관 압입으로 한 데가 2군데고 현장을 자체 조사했더니 일부 구간이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우선 도면과 시공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일부 공무원과 공사업체, 감리업체, 그리고 준공 도면을 재작성한 업체 등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준공 도면을 재작성한 업체는 군산시가 요구해 하수관로 길이만 맞춰줬을 뿐 관종 등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의 종류가 도면과 다르다고 군산시가 뒤늦게 인정한 부분은 특수공법을 빙자해 공사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비슷한 특수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공사업체가 했던 말은 현재 군산시의 해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미실드는 무조건 레진이고 들어가야 돼요. 자재 자체가. 추진관 자체가 레진관. GRP관으로는 못 쓰나요? 못 쓰죠. GRP관은 두께가 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경찰은 그간 제기된 배수 설비와 정화조 공사 누락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준공 도면에는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수관로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이 김제 만경 지역에서도 발병했습니다. 지난해 군산 지역 산림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 도내 확산 여부가 비상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잘려 밑둥만 남았습니다. 잘린 나무는 이미 고사해 껍질이 모두 벗겨져 있습니다. 소나무류의 세포를 죽이고 수액을 가로채 고사시키는 제선충병입니다. 김제에서는 처음으로 만경읍 화토리의 소나무 2그루에서 발견된 이후 인근 소토리 3곳에서도 제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수피가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침입공이 없어요. 침입공이 없다는 거는 최근에 고사를 했다는 거고. 김제 만경은 지난해 제선충병이 발생한 군산에서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해풍을 타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림당국은 매개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지역 반경 30m 이내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냈습니다. 앞으로 벌채된 나무에 대해서는 파쇄하고 소각을 해서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동이 되지 않도록.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익산과 임실에서 처음 제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2014년 순창, 지난해 군산에 이어 올해 김제까지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16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벌목됐습니다. 김제 지역은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진 편이지만 유충이 성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이달 중순까지 초기 방제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1차 방제가 끝난 4월 이후에는 지상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산림당국은 재선충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 반출이 금지돼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불거진 농업시설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민간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400억 원에 대해 담당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중복 점검해 문제 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 때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원예 시설물을 지으며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62억 원을 빼돌린 농민 등 8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 셈인데 이제 관건은 반대 주민들의 법적 대응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최근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국방부에 주문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공사 시 주의사항과 헬기부대 운용 시 소음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치 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 기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환경당국의 요구사항을 담은 후속조치 수립은 전주시가 맡지만 소요 비용은 모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부담하게 됩니다. 운영 시에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히 이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전주시가 추진해온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의 장애 요인은 사라진 셈입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계류 중이어서 국방부의 승인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달 실시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4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을 2018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국방부와 약속했지만 환경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석 달을 허비했다며 승인 시기를 앞당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말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 7만 9천여 명 가운데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환자는 8,400여 명으로 전체의 10.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치매 예방 교육과 함께 병의원 28곳을 지정해 치매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빈곤층에게는 매달 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복 가격 안정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의 상한가를 지난해보다 1.4% 인상해 동복은 17만 9천 원, 하복은 7만 5천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책정된 교복값은 교육부의 상한가보다 동복은 2만 7천 원, 하복은 8천 원가량 저렴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택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택시 회사와 기사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에서는 차량 내 이용 불편 사항 연락처와 자격증 개시 상태, 청결 상태, 친절도 등이 평가됩니다. 혁신도시 거주민들이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한 달간 악취 모니터링을 한 결과 주로 야간에 악취가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10월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